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모래와 글피 사이 강풍이 불고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천과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씩 나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방 재정이 흔들리면서 개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을 소개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취약지역 점검이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북상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쪽까지 접근한 뒤 목요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지로 들어온 태풍 마이삭은 부산, 울산, 경주 등을 관통한 뒤 목요일 오전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강원 영동은 강풍이 불고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홍천에서 1명, 원주에서 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돼 강원도 누적 환자는 19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원주와 홍천은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깜깜이 환자가 많아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발 감염은 2주가 지나면서 잠복기는 끝났지만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시군의 예산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동해시는 예산 부족으로 개발 사업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8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묵호등대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전망대, 엘리베이터와 체험 놀이시설 등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광 전망대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전망대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개방을 미뤘습니다. 운영 요원도 뽑고 선발하고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관광객 밀접도를 고려해서 내년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상반기에 1인당 20만 원, 총 1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천곡동 로터리 일대 중심 시가지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겠다며 배정한 예산 10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던 관광 개발과 건축 사업들은 시비 부담금을 제외시켜 사업 속도가 느려지게 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내년에도 상황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내국세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통 분담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은 계획했던 축제와 각종 행사를 취소하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 차질로 경기 부양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9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원주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을 포함해 8월 대규모 확진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110여 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기간 원주의 확진자는 80명을 넘겨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여전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표적입니다. 이전까지 2명에 불과했던 깜깜이 확진이 이번 대규모 감염 기간에 원주에서만 9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된 겁니다.
원주시는 이들의 GPS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을 협조받아 증상이 나타나기 보름 전까지 동선을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확진자분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거에 의해서 어긋나는 진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 가운데 여전히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GPS 분석에 포함된 검사 대상 124명 가운데 43명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19명은 14일이 이미 지났는데 감염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을 고발할지 강원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한 격리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원주의 40대가 지난 20일 휴대전화를 끈 채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머무르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원주의 60대가 자가격리를 하다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 이탈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7명이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는 2~3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깜깜이 환자 증가에 검사 거부와 자가격리 위반까지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서울이 주요 타깃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강원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 투자가 많은 원주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급락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2,6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원주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초까지 이 아파트 일부 세대 분양권에 붙었던 웃돈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하지만 최근 들어 분양가보다 낮은 값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입했던 외지인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위주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7.10 대책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최하로 봤을 때 400가지도 지금 거래가 실제로 됐거든요. 이달 11일 청약 접수를 받은 혁신도시 내 마지막 민간 아파트 분양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대1. 지난해 무실동에서 4개 단지 2,600여 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했을 때 해당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대1에 육박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당시 이 단지의 이른바 초기 계약률은 고작 18.6%에 머물렀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이번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계약률은 10%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 계약률이 낮았던 탓에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2,1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이 여파로 올해 6월까지 원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정부 규제를 받았습니다. 지역 부동산이 미분양을 소진하고 활기를 되찾을지 수도권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다시 침체에 빠져들지 다음 달 시작되는 초기 계약 결과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고 하자 보수는 나 몰라라 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입구부터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낡은 신발장 아래 타일을 따라 검은 얼룩이 이어지고 부엌과 거실에도 결로 흔적이 있습니다. 베란다는 상태가 더 심각해 아예 물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과 함께 뿌연 물이 거실 높이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LH 강릉 주거복지단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한 장애인 김모 씨 가족에게 들어가 살라며 보여준 집입니다. 2년 전에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설명과는 딴판인 상태를 보고 김 씨 가족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 집은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집을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기약 없는 다음 집을 기다리든지. LH에서는 입주나 퇴거 신청 접수와 처리는 강릉에서 하지만 하자 보수는 원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일단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릉의 경우 관할 구역이 영동권 전체로 넓은 반면 담당자는 1명뿐이어서 입주 전 모든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집 상태가 정말 엉망이용했다 그러면 다시 재보수는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입주자분이나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요청하시면 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5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 주거복지라는 취지에 맞게 공급하려는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안내하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제48차 미분양 관리 지역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도내에서는 속초시와 고성군이 모니터링 필요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6월부터, 고성군은 지난 3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에 대해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영월 삼척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전국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곳은 태백시뿐이라며 강원 남부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월 삼척 구간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항과 동해안을 잇는 국가교통망 확충과 남북 교류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영월 삼척 구간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 기간에 곰치를 불법 포획한 60대 어민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이 선장은 어제 새벽 3시쯤 통발을 이용해 곰치 1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곰치 조업은 강원도에 한해 8월 한 달간 금어 기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경은 또 어제 오전 11시쯤 동해안 동방 3.7k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와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한 40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내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에 강원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원 제한을 받는 도내 대학은 없고 강원대 등 4년제 대학 8곳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전문대 중에서는 한국골프대를 제외한 7개 전문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1, 2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100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2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에 추가해 정암사 수만호탑 디자인을 입힌 5만 원권을 새로 발행해 다음 달 18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초 7월 말까지만 구입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적립이 아닌 구입 시 10%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대규모 육상 연어 양식단지가 조성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은 내일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 11만 6천여 제곱미터에 2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2만 톤 생산 규모의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식단지는 재래식 양식이 아닌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설이 도입되며 종묘개발연구센터, 가공공장, 체험시설 등이 함께 들어섭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직원 연수 혁신을 추진합니다. 상시 연수체제 구축 일환으로 퇴근 후와 주말에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는 저녁엔 연수를 강릉, 속초, 춘천,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강원 교육 연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내년 초부터 운영합니다. 또 미래형 유튜브 연수, 실시간 쌍방향 연수 등을 개발하고 대학원 특별 연수도 확대해 지원합니다. 강원FC가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종합 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18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김지현 선수가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쳐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6경기 무승에서 벗어난 강원은 5승 6무 7패, 승점 21점으로 6위에 올랐으며 다음 달 6일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 시범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동해시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동해시는 78억 원을 들여 하루 최대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을 폐기물 종합단지에 완공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하루 발생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전량을 전처리 시설로 선별 파쇄해 시멘트 공장의 부연료로 연간 12,000톤가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도내 교회 10곳이 방역 지침을 위반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 3곳과 삼척 4곳, 인제 2곳 등 교회 10곳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돼 현장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교회는 50인 이상 모여 예배를 진행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등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